전에는 대치동 쪽 애기들이 많았어요. 한 5,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제가 가르쳤던 애들만 5, 60명이었으니까 데리고 내려갔던 애들만. 처음에 2년이 어떻게 맺게 됐냐면 상상고 합격자들 대상으로 11월 달에, 그때는 11월 달에 발표가 났어요. 합격자 발표가. 그래서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나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간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빠이빠이 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어머님들이 막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자퇴하려고 그런다. 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을 받아서 울고불고 난리다. 우리 애는 중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숫자 한 자리에 1자만 봤는데 상상고에 왔더니 두 자릿수도 있고 세 자릿수도 있더라. 애가 자존심 상해서 견뎌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자퇴한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다. 혹시 와서 내신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가 첫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제가 9년 전에 전주에 연고지도 하나도 없고 처음 그때 와봐가지고 학교 옆에다 학원을 차리게 된 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상상고하고 그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9년 전에는 상상고뿐만 아니라 상상고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천안북일고를 비롯한 전국 단위 자사고들을 총괄 운영하던 그런 원장이었어요. 대치동 미래탐구학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자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상고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제가 매번 강남 대치동에서도 설명을 하고 중계동에서도 설명을 하고 목동에서도 설명을 해서 작년에는 완벽한 수학이라는 학원 혹시 아시나요? 완벽한 수학. 네,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 올해는 이제 초반부터 안 되겠다. 3월부터 우리 애기들을 좀 모집을 해서 얘네들을 미리 준비를 좀 많이 시켜야겠다. 대치동에서 오는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목동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치동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 수준이. 그래서 정말 웃기게도 대치동 쪽에서 온 애기들이 보통 1, 2등급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목동에서 온 애기들이 보통 1, 2,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당이나 평촌이나 안양이나 이쪽 있죠. 경기도권 서울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쪽 애기들이 또 마찬가지로 목동과 비슷하게 2, 3, 4, 5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전북 지역 애기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전북 지역 애기들이 3, 4, 5, 6, 7에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전주에도 중산반을 새로 만들었고 지금 우리 목동에서도 미리 상상고 내신을 좀 준비를 시키자 미리.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설명의 취지이기도 하고 또 상상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취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서울대가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는데 투 과목을 안 봐도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안 봐도 되나요? 아니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왜요? 안 봐도 되는데 원 보는 친구들한테는 보정 점수 빵점, 투 보는 애들한테는 투 과목에 대한 보정 점수 3점, 투 보는 애기들한테는 보정 점수 5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보정 점수 5점이 100분위에 대한 5점인지 표점에 대한 5점인지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점이라는 보정 점수를 준다는 게 적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투 과목을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옛날처럼 투 과목을 안 해서 서울대를 못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전에는 투 과목 시험 안 보면은 만점 받아도 못 갔잖아요, 서울대. 근데 이제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투 과목을 반드시 서울대를 해야 되고요. 요 표 보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렸는데 표 보시면 과탐 2를 그래야만 의대에서 보너스 점수를 받는 대학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투 과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미적 기하 중 한 개는 선택해야 되고 확통 선택해도 되는 학교 있어요. 여대 중에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확통을 선택해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
자, 요거는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린 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시가 확대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논술로 뽑는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논술로 의대는 많이 뽑아요. 그래서 어떤 곳으로 우리 아이가 갈지 아직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해놓고 있는 것이 좋다. 한양대학교는 이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는 걸로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논술만 잘 보면 된다. 그런데 뭘 끼워 넣습니까? 학생부 종합평가 형태를 20%를 끼워 넣었죠.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전혀 보지 않고 학생부 전혀 보지 않고 논술로만 100% 뽑겠다. 논술 전형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사실상 우리 상상고를 가려고 하는 어머님들한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전남대, 그 다음에 전북대, 충북대, 조선대, 원광대, 이런 대학이 지금 사실상은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3년을 전주에 있는 상상고를 보냈는데, 근데 또 대학까지 충청, 전라, 여기까지 우리가 절대 못 보냅니다. 이런 어머니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에이, 그래도 경기권은 가겠죠. 근데 1학년 끝날 때쯤 되면 의대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대 가기가 매우 힘든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매우 힘들죠. 서울대 의대 가려면 몇 점 나와야 되나요? 정시로 따졌을 때 몇 개까지 틀릴 수 있나요? 서울대 의대. 2개 틀려야 된답니다. 2개.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정도. 또는 조금 후하게 주면 3점짜리 2개 정도 틀리면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밑에 있는 대학이 뭐 연대라든가 성균관대라든가 카톨릭대라든가 이런 데들은 수능 합해서 8점 정도 깎이면 4점짜리 2개, 그 정도 깎이면 연대, 고대, 카대 뭐 이 정도 갈 수 있고, 고려대학교가 조금 순위가 좀 떨어지죠. 의대에서는 네, 거기서는 한 10점 정도, 9점에서 10점 정도. 그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전북대 의대는 과연 수능에서 몇 점 정도 깎이면 전북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한 10, 한 5점 정도. 3점짜리 5개. 그 정도 틀리면 전북대 의대. 그 지역인재 전형은 조금 더 낮아서 마이너스 한 18점 정도. 3점짜리 6개. 근데 말이 3점짜리 6개지 4과목 중에서 6개 틀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1개, 2개 틀려야 되는 거고, 등급으로 따지면 올 1등급 다 나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죠. 약대가 학부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의대를 생각했던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의대를 생각했던 여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약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대 아니면 공대였잖아요. 의대는 화생을 공부했어야 되고 의대는 물리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근데 약대는 의대와 마찬가지로 화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했다가 한 1.2점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약대로 돌려서 얼마든지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대가 학부로 들어온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약대 정리해드렸고요. 자, 상상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19년도에 40명, 20년도에 40명, 21년도에 23명, 22년도는 아직 취합 중. 학교에서 아직 발표를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궁금한데 의예과가 19년도에 208명, 20년도에 171명이었다가 21년도에 152명으로 많이 줄었죠. 그런데 뭐가 늘었나요? 네, 치한이 많이 늘었어요. 아까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원서 자체를 의대를 조금 덜 놓고 그 다음에 치한 쪽으로 원서를 더 많이 넣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여기 맨 마지막 줄 거기 표 보시면 제49 졸 50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재학생이 49%, 졸업생이 51%라는 거예요. 합격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서울대, 아니, 상산고가 257명이나 247명이나 의치안을 보냈구나. 근데 상산고가 보낸 게 아니라 경남대성이 보냈겠지. 시대인재가 보냈겠지. 무슨 말씀이에요? 재수해서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발표한 거 그대로 따서 만든 거예요. 재수생이 49%, 졸업생이 51%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대 5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52에다가 95를 더해서 247명이고 그러면 반만 계산하게 되면은 재학생이 한 130명 정도, 120명이라고 칠게요. 편안하게. 120명 정도는 재학생이 의시안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요? 복수 합격자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한 3분의 1을 날려버리고 한 70명 정도 선, 80명 정도 선까지는 현역으로 의치안을 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적인 형태로 전교 50등까지는 원서를 써주니까. 그리고 상산고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쪽에 메이저급의 의대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통 어디서 많이 뽑아줬냐면 경희대, 가천대, 인하대 이쪽에서 상산고 학생들을 좀 많이 이뻐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경희대, 가천대에서 상산고 학생들을 많이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의대 수가 많이 좀 줄었고요. 추측컨대 경희대와 가천대 쪽에 상산고 친구들을 뽑아놨더니 반수해가지고 빠져나간 게 아닌가. 괘씸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하고 이런 쪽에서 상산고 아이들 우수한 자원들이 왔네. 이쁘다. 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한 학기만 다니고 슝 하고 도망가 버려. 재수해 반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북대에 지금 제 아시는 분이 입학사정관이신데 그런 얘기를 어저께도 해주시더라고요. 그저께. 성적이 너무 좋으면 아예 1차에서 그냥 탈락시켜버린대요. 어차피 이 녀석 우리 학교 안 올 거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수님. 왜 안 되니? 성적이 이 친구가 매우 좋을 거지만 앞에 서울대 썼고 연대 썼고 고대 썼고 그 다음에 경희대 썼고 그 다음에 6번으로 전북대 쓴 건데 위에 거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임의로 그냥 빼버리면 탈락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성적이 너무 좋은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다 빼버린대요, 미리. 그리고 자기네들 학교에 걸맞는 친구들에 한해서 서로 면접을 보고 합격시키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억울하죠? 위에 있는 대학들 떨어져서 온 건데 안 받아주면 재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산고는 어쨌든 저쨌든 3년에 걸쳐 보았을 때 의대, 치대, 한의대 이제 앞으로 약대까지 또 들어오겠죠? 약대까지 합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 제조 학교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역인재 전형은 살짝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아까 살짝 설명드렸는데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4개의 대학이 의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북대의 특징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무조건 주소지가 전북이어야 해요. 그리고 아기도 주소지를 전북으로 같이 내려놓으셔야 해요. 원광대나 전남대나 조선대는 아기가 상산고만 입학하고 졸업하면 돼요.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는 우리 학생만 졸업하면 돼요. 근데 전북대는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주소지가 전북 지역에 있으셔야 하고 아기도 그 주소지에 같이 있어야 돼요. 전북대는 나중에 뭘 원해요? 써있죠?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학부모 초본과 학생 초본 다 필요합니다.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광내, 전남대, 조선대는 상관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들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럼 전북대 하나만 놓고 봐서 주소지를 내려놔야 되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근데 자, 학교 앞에 있는 상산타운이라는 데예요. 상산타운 2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보증금 2천에 40, 보증금 3천에 50. 지은 지 한 40년 정도 돼서 그래서 무너지기 직전이긴 한데 리모델링 한 집들도 꽤 많고요. 네. 무너지진 않겠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학교 바로 앞에 이 상산타운에 집을 얻어서 내려오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아요. 왜? 시험 보기 3주 전에 아이들을 기숙사에서 빼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빼내와서 집에서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주간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고기도 헤매기고 과일도 좀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12시면 기숙사에서 불을 꺼야 돼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우리 애기들 올빼미들이 많잖아요. 밤늦게 공부해야 되는데 12시면 꺼야 돼. 그리고 시험 3주 남겨놓으면 새벽 1시까지 가능해. 그리고 시험 보는 당일날은 24시간 가능하긴 한데 근데 3주 남겨놓고 12시까지 자야 되고 3주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건 사실상 우리 애들한테 의미가 없죠.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해야 밤에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올빼미형 스타일이어서 낮에는 그렇게 시간 여유가 있어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꼭 밤에 돼야 돼. 스탠드 켜놓고 있어야지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중도 잘 되고. 근데 우리 애기들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3주 전쯤에 애를 빼내는 거야.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집에서 먹을 거 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 형태로 원서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혜택이 있고 두 번째 시험 기간 중에 아기를 꺼내서 내신 대비를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장점으로 지역인재 전형 또는 어머님들이 아파트를 얻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가 되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하고만 이야기 잘 되면 야자도 뺄 수 있어요. 보통 애기들이 수업이 4시 40분에 끝나요. 수업이. 4시 40분부터 그다음부터 6시 반까지 애기들이 저녁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가 저녁 야자 시간입니다.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또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 20분부터 비기생들이라고 하는데 비기숙사생, 비기생, 또 기숙사생, 기생. 지네들끼리 그래요. 야, 너 기생이냐? 나 기생인데? 그래서 기생과 비기생으로 나뉘어지지만 9시 20분에는 누구나가 다 교문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기생 애들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럼 기생 아이들도 그 시간에 나와서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편의점에 바글바글해요. 그 시간에. 우리 애기들 얼마나 또 잘 먹습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시 50분에 다시 들어와야 되고 10시에 점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기숙사에 또 자습실이 따로 있어요. 기자실, 기숙사 자습실, 기자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 기자실에서는 와이파이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가 동영상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강의들을 거기서 기자실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교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학교 자기의 교실에서 자습을 하는데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자기 데이터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담임에 따라서는 아예 전자기기를 그 시간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담임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타자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공부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아예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담임 선생님들도 계시고 조금 유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담임에 따라서는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야자를 빼주는 담임 선생님들도 계세요. 좀 독특한 경우긴 한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개별적으로 얘는 과외를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담임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너무 쫓아가기 힘들어 하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주중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중에 절대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또 외출 외박이 불가해졌어요. 지금 전북도 난리더라고요. 막 1000명씩 나오던데. 그전에는 전북이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200명 이렇게 나올 때 전주 1명 나오고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청정 지역으로 애들 보내세요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 얘기도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중에도 못 나오고 주말에도 못 나와요. 지금은. 근데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중 애기들 무슨 대학생들처럼 막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대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학원 간다고 그 증서만 딱 보내면 담임 선생님 아무런 제재 가하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주중에 막 돌아다녔고 주말에도 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것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좀 제약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코비드가 풀리고 나면 다시 좀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고3 아이들을 너무 상상고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3 아이들조차도 주말에 안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못 간 거죠. 다른 일반고, 다른 자사고들은 전부 다 주말에 나와가지고 학원 가는데 얘네들은 외출 외박까지도 전면 금지를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고3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성적이 또 안 좋은 것도 하나의 역할일 것 같아요. 경쟁률 소폭 상승했다. 여학생 뽑는 인원이 좀 적어서 그래서 여학생이 탈락률이 좀 더 높아요. 여학생을 뽑는 인원이 적어서 단순하게 적어서 그래요. 그리고 글로벌 태권도 영역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태권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품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4품 이상 가진 애기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어른으로 따지면 4단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단이라고 얘기 안 하고 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품 있는 친구들은 상산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영역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태권도 쪽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 다음 단계별 전형 방법.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300점, 7개월 감점. 그 다음에 이게 면접이 중요하고요. 우리 애기 B 있는데 어떡하죠? 보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상산고에 내신에서 B가 있어요. 그럼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셔도 돼요. B가 2개인데요? 보내셔도 돼요. 3개인데요? 그냥 일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물론 B가 5개인 친구도 합격한 사례는 있었어요. B가 5개나 있었는데 근데 물론 와서 아주 신나게 학교 생활하고 있죠. 공부 쪽이 아니라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애들이. 학교가 너무 좋대요. 기숙사 생활도 너무너무 재밌고 4인 1실 또는 5인 1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그 방에 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방 번호에 따른 번호가 또 주어져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 끝번호가 5번으로 주어지는 친구가 그 방의 방장이래요. 그런데 그럼 방장이 뭐가 좋으냐? 5인실일 경우에 침대가 위아래 이렇게 돼 있고 혼자 쓰는 침대. 이 혼자 쓰는 침대가 방장.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권리도 주고 의무도 주고. 방장 역할에 그 대신 너 혼자 자도 돼 이거죠. 그리고 기숙사비는 한 16만 7천 원, 그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학비로만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민사고가 단연 1등이고 민사고는 3년 보내고 나면은 1억 든다고 하잖아요. 네.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민사고가 좀 뭐라 그럴까?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던데. 예전만 못하다. 민사고는 아예 폐지된다고 뭐 얘기도 했죠. 음. 민사고 폐지되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자사고가 1등 자사고가 어딜까요? 1등 자사고. 네, 외대부고 1등. 그 다음이 하나고 2등. 근데 이거 1, 2등 사실 구별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보내는 인원수는 비슷한데 외대부고는 정원이 360명, 하나고는 정원이 200명. 정원 자체가 하나고가 적어요. 근데 서울대 보내는 인원수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럼 오히려 하나고가 1등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고는 무엇에 강한 입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시에 강한. 외대부고는 수시 정시에 고르게 강한. 그리고 난 다음이 3등이 상상고죠. 솔직하게 3등. 그래서 외대부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가야 되느냐? 완벽한 친구들. 야, 저 사람 맞아? 이런 애들. 국어도 완벽, 영어도 완벽, 수학도 완벽, 과학도 완벽. 거기에다가 제2외국어까지도 잘해야 돼요. 중국어든 일본어든 스페인어든 제2외국어까지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외대부고 오케이. 우리 아이가 말을 참 잘해. 그리고 토론식 수업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 그런 애기들은 하나고가 적합하죠. 하나고는 대학식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가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고 싶어. 근데 이거 전공하려고 수업 듣는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동아시아사를 선택했어. 그래도 하나고는 그 강좌를 개설을 해줘요. 그러면 대학에서 봤을 때 수업에 참여 인원 1명, 그리고 내가 유일한 1명. 이거 이렇게 수업 듣는 애들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들었다라는 건 뭘 말해요? 그만큼 전공 적합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일 수 있죠. 서울대를 비롯한 학생부 종합전 형태의 입사관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녀석이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그거를 보고 싶은 건데 그거에 아주 적합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고더라. 토론식 수업도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외대부고는 수능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도 강하고. 외대부고는 강남 쪽 애들이 주로 많이 가요. 강남 쪽 애기들이 외대부고 갈까 휘문고 갈까 이 걱정하죠. 외대부고 그 강남 쪽 애기들이 진선여고를 갈까 숙명여고를 갈까 외대부고를 갈까를 또 걱정하죠. 외대부고는 360명 정원 중에 한 3분의 2가 여학생이고 3분의 1은 남학생이에요.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 외대부고는. 상상고는 반대죠. 상상고는 남학생이 3분의 2, 여학생이 3분의 1인 반면에 외대부고는 또 그 반대예요. 그래서 외대부고는 내신 따기도 매우 힘들어요. 여학생들이 워낙에 꼼꼼하게들 자리 잡고 있어서. 그리고 외대부고는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셔틀이 와가지고 대치동으로 전교생을 다 실어 나르잖아요. 대치동으로 5시에 끝나고 저녁 먹고 6시 30분에 외대부고 그 조그만 운동장에서 각 지역별로 흩어지는 셔틀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6시 반에 셔틀 한 열 몇 대가 쫙 하고 나가는 거 보면 좀 장관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느냐? 대치동의 학원가로 다들 모여갑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학원가들은 매주 금요일 날 8시에 시작하는 학원 반들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애기들이 6시 반에 출발해서 오는데 한 4, 50분. 금요일이라 차도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7시 반에 시작하는 반 또는 8시에 시작하는 반 그런 반들이 대치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상상고는요. 못 와요. 우리 상상고도 금요일 날 나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서울까지 금요일 저녁에 서울 올라오려면 6시 반에 출발하면 한 11시 도착하겠죠. 한 4시간 정도 최소 4시간은 잡아야 돼요. 뭐 버스 전용 도로가 있긴 하지만
제가 8년 동안에 제 자동차로 다닌 키로수가 1년에 제가 한 5만 정도 타더라고요. 서울하고 목동, 서울 대치, 서울 중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했니 뭐니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키로수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기사보다 더 많이 타고 다닌다고. 그렇죠? 택시기사 하루에 타봐야 서울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 200km가 채 못 타는데 그럼 한 달에 6,000km잖아요. 매일 타도. 근데 저는 한 달에 보통 타는 게 4,000km에서 5,000km 그 이상 타니까. 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산고를 갔다.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은 상산고를 가서도 필요하지만 막말로 상산고를 못 가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안 가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왜? 일반고 가서도 탑할 수 있는 커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상산고를 떠나서 수학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2학년 1학기 때 수 1, 2를 같이 나가죠. 그렇죠? 4단위씩 4시간씩 해서 8시간. 이것도 빡센데 과학이 문제가 생겼어요. 과학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현재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원과목을 1년 동안 배웠어요. 천천히. 일반 고등학교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좋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에서 밀려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단위로 한 학기에 끝내버리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과학을 2과목을 또 4단위로 한 학기에 끝내버리는 집중 이수제의 형태로 과학을 바꿔버렸어요. 난리 났어요. 과학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도 해야 되는데. 2학년 때는 정말로 상산고는 야, 이 학교는 정말 이과형 학교구나. 수학이 8시간, 과학이 12시간. 수학과학만 20시간. 우리가 하루에 7시간 수업한다고 치고 금요일까지 수업하면 7, 5, 35잖아요. 총 35시간 중에 20시간이 절반 이상이 수학과학이에요. 그것 쫓아가려고 허덕허덕 쫓아가죠. 쫓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국어 영어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싸움은 2학년부터 준비시켜야 되는 과정도 수상수화가 아니에요. 준비시켜야 되는 과정도 많이 숙달시켜야 되는 과정도 2학년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상은 그리고 지금까지 수하는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하셨잖아요. 최소 3번씩은 반복시키셨죠. 5번 반복해도 괜찮대요. 이제는 수 1, 2 하고도 계실 텐데 저희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목동에 오셔가지고, 원래 목동이 본거지. 목동 하이스트 학원 아시죠? 그 하이스트 학원을 키운 장본인이세요. 그때는 정말 잘 나가셨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상산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또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륜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척 보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사람이. 수학 선생님이 재밌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애들이 막 수업 시간에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통 수학 수업 끝나고 종치고 애들 나오면 지쳐가지고 이러고 나오는데 이 선생님 수업에는 애들이 막 활기차게 쫑하이 뭐 이러면서, 선생님 이종훈 선생님이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애들이 다 쫑이라고 불러. 쫑. 친구같이. 아빠같이. 자,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 창의융합 면접이 있고 인성독서 면접이 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창의융합이 더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창의융합도 개별 면접이 있고 공통질문이 있고, 그거를 3월 달부터 준비를 미리미리 시키겠다. 보통 저희가 추석 때부터 시켰어요. 추석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석 때부터 시켰는데 서울 쪽에 있는 여학생들은 불안해요. 상산고 보내기가. 모집 인원 자체가 적어서. 그래서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보내야 돼요. 남학생의 모집 인원이 그나마 좀 괜찮아. 240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학생은 120명. 근데 그 120명 중에서 전북 지역 애기들이 24명. 그 나머지 한 90여 명이 전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9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여학생을. 그러다 보니까 입학률이 매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올해는 좀 일찍 처음부터 시키자. 면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소서부터 쓰게 하고 생기부를 먼저 관리하게 하고 아까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로봇 공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엉뚱한 책들 읽고 있고 엉뚱한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생기부를 다 갖고 오게 해서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책 읽기도 시키겠다는 거고 미리미리 그 친구의 진로에 맞춰서 그리고 그 진로는 결국 대학 가는 진로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니까 미리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소서 면접 수업은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겁니다. 토요일 날 2시, 5시. 시간표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또 다시 설명드릴 건데 토요일 날 2시, 5시 자소서 면접 수업. 요번에 여기 예섬에서 제가 설명회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한 어머님이 예약하시면서 정유용 선생님 안 오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배한테 목운중을 나왔던 선배가 그 선생님 수업을 꼭 들으라고 했다. 그 선생님이 설명회 나오시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설명회 나오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나오게 하고 본인은 안 나오시고 그럼 반칙인데. 자, 학기별 반영 점수 당연히 3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 산출하는 공식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가 하나 있어도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입학처장이 인터넷에서 상산고를 소개하는 그런 란에서 처장 자신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B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개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네. B가 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B가 있다고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 때문에 떨어져? 면접 잘못 봐서 떨어지는 경우의 대부분. 그리고 저희가 면접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복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물어보기도 하고 너는 그럼 몇 개의 질문에 대답했어? 학생이 학생이 어떻게 잘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질문의 개수가 달라져요. 대답을 잘하잖아. 개별 질문이 더 많아져요. 근데 그 개별 질문, 추가로 들어간 개별 질문을 대답을 잘 못했어.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이거는 추가 질문이고 개별 질문이고 그래서 네가 대답을 잘 못했어도 너의 합격 당락과는 무관해. 걱정하지 마. 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저희 전주 지역에서 제가 2년 동안 데리고 있던 친구,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질문을 받았는데 자 추가 질문 하나 더 해줄게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그걸 갖다 이 친구가 잘 대답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이건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너의 당락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고 그 친구 합격을 당연히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니까 더 물어보실 수 있죠.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당연히 대답을 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 질문은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등급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B가 있어도 여기에 B가 있어도 상관없다. C는 합격한 사례는 못 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가지고 B 하나 정도면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B 2개 또 문제 없다. 그 정도? 네.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어떤 친구 B 3개인데 지원 가능할까요? 이렇게 본인이 올려놓은 친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답글 달아줬는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달아놨더니 내공 20점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자, 면접 세부 내용에서 20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고서 스스로 머릿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이 있죠. 칠판에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는요, 제가 매년 합격자들이 어디서 오더라 라는 것을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학교에서도 발표를 하긴 해요. 지금 이게 도표가 깨졌는데 가장 많이 오는 게 경기권 애기들이 가장 많이 오더라고요. 경기권 애기들. 경기권 애기라 하면 일산 쪽 애기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촌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분당 쪽 애기들 많이 오고, 그 다음 우리 목동 쪽에서 한 30명, 일산 쪽에서 지금 현재 1년 선배들이죠. 23명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요번에 합격한 일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요번에 일산 23명이 합격했고 그 셔틀을 본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총 23명인 걸 자기가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마다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그 대로변 쪽에 있는데 그 대로변에 일산행, 그 다음에 목동행, 대치행, 그 다음에 분당행 다 버스들이 앞에 딱 쭉 해가지고 다 써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매년 학교 신문에 어느 쪽 지역 몇 명, 어느 쪽 지역 몇 명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셔틀 빵장이라고 하는 어머님들하고 또 친한 어머님들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대치 쪽에 요번에 30명 정도 애들이 타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전북 지역이 20%니까 한 70명 정도. 미안하지만 그 70명의 우리 애기들이 밑에서 깔아줘서 우리 목동 쪽 애기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요번 2학년부터 좀 바뀐 부분인데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면요. 요 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린트에서 고교 영역간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왜 보시자고 말씀드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상상고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화 과정이 있어요. 심화 물리 1이 있고요. 심화 물리 1, 고급 물리 1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 실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리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물화생지 4과목이 다 있고요. 그래서 심화 물리 1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 물리라고 하는 건 원과목에 대한 수능 원과목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급 물리라고 되어 있는 건 투 과정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이 요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에서 전공 적합성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대요. 이건 매우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상상고뿐만이 아니라 외대부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 민사고도 그렇고 이 탐구 실험 과정을 반드시 자사고들이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 과정을 보면 얘 자사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얘가 내신이 별로 안 좋구나. 블라인드 자꾸 얘기하시는데 고교 블라인드 제도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생기부 보면 다 나와요. 물론 이게 A고냐 B고냐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사고냐 일반고냐는 완벽하게 구별할 수가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 과정이 상상고에서 야심차게 좀 준비했다. 자, 힘드시죠? 빨리 좀 진행할게요. 상상고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 4년 전만 해도 상상고가 저희는 정시학교예요.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 학부모님들 그 신입생 환영회 할 때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정시학교입니다. 그랬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도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정도부터. 상상고 948만 원 약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요. 수학은 아까 수학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영떨이라고 들어보셨죠? 영떨이.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 예전에는 영떨이, 과떨이들이 왔었는데 이제 과떨이는 상상고랑 같은 후기고가 돼가지고 못 들어올 거고 영떨이 애들이 여전히 꽤 많이 들어와요. 그 영떨이 애들은 사실은 국어 영어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수학 과학은 공부가 깊이 되어 있죠. 분야별로 빠진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그쵸? 얘네들이 영떨이 애들이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국어 영어 때문에 고전하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버려요. 그렇겠죠. 2학년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수원2 8단위, 과학 12단위. 그래서 영떨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2학년 때 큰 소리 내더라. 1학년 때 수상은요, 솔직히 뭘 가르칠 게 없어요. 애들이 이미 다 여러 번 반복하고 왔어. 기본 정석 풀었지, 실력 정석 풀었지, 블랙라벨 풀었지, 그다음 뭐 자이스토리 풀었지, 내신 고쟁이 풀었지, 다 풀었어. 센 RPM 뭐 어쩌고저쩌고 다 풀었어. 더 이상 풀 게 없어. 근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다 풀었지만 그때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섞여 있으면 개념들이 한 두 개만 섞이면 애기들 또 몰라요. 우리 애가 세 바퀴 돌렸거든요. 그럼 기본 정석 문제에서 발췌해서 그래가지고 문제 한 25개 주고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0개 넘게 맞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세 바퀴를 선생님들이 돌린 거지. 뭐 애도 돌긴 돌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그거 좀 꼼꼼하게 좀 시키려고요. 꼼꼼하게. 그냥 수박 겉다리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과정도 14주나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3시간짜리 해가지고 8번 정도의 수상 끝나고 그 다음에 수하가 한 3시간짜리 10번 정도에서 끝나요. 방학 특강 형태로. 그 다음에 수 1, 2도 한 9번에서 10번 정도에서 수 1, 2 특강은 다 끝나요. 근데 일부러 지금 14번으로 길게 잡은 이유는 중간고사 때 학교별로 다 또 찢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좀 상의할 수 있어서 한 2주 정도만 좀 쉬게 좀 해주고 내신 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선행 쭉 달려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미적 들어가게. 그리고 난 다음에 미적을 여름방학에 한 바퀴 그냥 끝낼 거예요. 미적을 한 바퀴 끝내고 8월 말에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8월 말부터 12월까지 또 미적을 한 바퀴 더 돌리고 내년 1월, 2월에는 당연히 내신 준비해야 되죠. 내년 1월, 2월에는 수원2 수상하 이렇게 또 4과목을 돌리게끔 3월부터 6월 말까지 수원2 심화 14회 과정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방학 썸머 프로그램으로 수원2 한 바퀴 심화로 돌리고 미적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8월 말 정도에 신학기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8월 말에서 12월까지 미적 한 바퀴 돌리고 수1, 2는 심화 문풀 과정으로 돌리고 그리고 내년 1월, 2월에는 수1, 2 수상하 과정을 또 돌리고 반복해서 돌리는 게 답이지 않나 싶어요. 선행만 막 나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반복하면서 또 나가는 것도 답일 수 있다.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국어. 우리 박형만 선생님은 지금 최고 인기 강사입니다. 중계동, 대치, 목동, 전주에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설명회 하는 거를 보시면 좀 느낌이 좀 오죠. 아, 이 사람이 수업도 잘하겠다. 그런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렇죠? 서미수 선생님, 생명 선생님 어떠셨어요? 목소리가 좀 까랑까랑하게 들리죠? 수업할 때도 애기들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저도 뒤에 앉아서 설명 듣다 보면 목소리가 되게 귀에 잘 박히는 목소리. 어떤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먹어가는 선생님도 있어요. 좀 잘 안 들리는 좀 답답한 목소리. 근데 생명 선생님은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국어 박형만 선생님도 시원시원하게 내뱉는 발성 화법이라서 잘
들어오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욕도 되게 많이 해요. 야, 이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무슨 욕쟁이 아저씨도 아니고 욕을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집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욕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변태들. 어쨌든 그걸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업 시간에 적당하게 욕 섞어가면서 애들하고 잘 호흡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수업을 잘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선님. 그래서 상상고에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게끔. 영어는 제가 진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어 공부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해요. 결국은 단어 싸움일 테니까. 보통 그 교육부에서 얘기한 단어는 6,000개 얘기했거든요. 6,000개.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6,000개 정도의 단어가 필요하다. 거짓말쟁이. 물론 6,000개 가지고 간신히 1등급 잘 찍으면 근데 택도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상상고 내신에서 최소 8,000단어 이상은 외워야 돼요. 10,000단어까지 외우면 더 좋고. 그래서 단어 공부에 조금 더 많이 치중할 거고요. 문법 공부에 좀 치중해서 공부를 시킬 거예요. 문법을 해도 애들 잘 모를걸요? 우리도 사실 옛날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문법 잘 아셨어요? 성문 기본 영어 앞 페이지 투부정사 펴가지고 좀 공부하다가 명사정법 넘기고 형용사정법 넘기고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덮어놓고 있다가 아 성문 기본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맨투맨이 더 나을 것 같아 맨투맨 펴가지고 또 공부하다가 너무 설명 길게 막 장황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야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 영어의 맥이란 책이 새로 나왔대 또 영어의 맥도 찾아가지고 딱 공부하다가 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런 공부하셨던 기억 나시잖아요. 문법을 좀 재밌게 가르치는 능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네, 문법하고 그 다음에 어휘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영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선생님이 네 분이 나눠서 수업을 하셔서 자기 전공 과목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때문에 수업이 어려워요.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와요. 통합과학 과정에서 나오지만 수업의 내용이 물1 내용 끄집어 내려오고 물2 내용까지도 수업 시간에 끄집어 내려와요. 개념을. 왜? 너 이거 배웠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 선생님들 생각이. 알고 있지? 쉽게 수업을 하면 애들이 수업을 안 들어요. 수학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당연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걸 알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꼭 던져줘요. 그러면 애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는데 그런 건 절대 학교 내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생명이 또 좀 어렵게 나와요. 좀 지저분하게. 통합과학에서. 그리고 통합과학 내용은 생투에 있는 개념이 살짝 좀 내려와 얹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생명이 좀 어렵게 출제되어지기도 하고 의대 갈 친구들에게 첫 번째 과학 과목은 생명이잖아요. 두 번째 과학 과목은 화학이잖아요. 화생 잘해야죠. 강남대성에 있는 애들, 이과 애기들 중에, 강남대성 이과 애기들 중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어떤 과목 때문에 강대에 와 있을까요? 어떤 과목 때문에 시대인재 재종반에 와 있을까요? 과학 때문이에요. 애들 다들 어머님들도 그렇잖아요. 과학을 무시해.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과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수학은 몇 과목 공부해야 돼요? 수상, 수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 그래서 5과목 공부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표점 몇 점 나와요? 134점 정도 나오죠. 과학. 물화생지 원투 물론 8과목이 있어요. 하지만 수능에서 내가 보는 과목은 몇 개? 2개. 과학은 2과목 공부해서 100점. 수학은 5과목 공부해서 100점. 표점도 비슷해요. 과학 공부 많이 시켜주세요. 재수하는 친구들의 거의 7, 80%가 과학 때문에 오고요. 사회 때문에 와요. 재종방 가서 수업하신 선생님들은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왜, 야, 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녀석 왜 재수했어? 사탐을 망했어요. 다 그래요. 과탐을 망했어요. 과탐을 하나 더 틀렸어요. 과탐 공부 많이 시켜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 추천 도서 목록. 아까 우리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책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기왕이면 이거 위주로 책 읽게 해주십시오. 알겠죠? 상상고 필독선이기도 하고요. 자사고 필독선이기도 하고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책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우리 아이의 전공 과목에 맞춰서, 물론 당연히 의대겠지만 전공 과목에 맞춰서 책을 먼저 최소 80%에서 90%는 전공 과목에 맞춰서, 그리고 20% 정도는 비전공 과목에 맞춰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읽어놓은 책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읽어놓은 책이 결국은 나중에 대학 입학할 때 그때 또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기숙사비 16만 8천 원, 식비 4,200원. 맛있대요, 애들이.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식비 4,200원. 세탁은 5kg 한 박스 넣어가지고 5천 원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오전 6시 반에 점호 하는데 기숙사 문 앞에서 점호를 해요.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 눈 비비고 이러고 서 있다가 네 이렇게 하고서 또 들어가서 또 자요. 아침 대부분 안 먹어요. 아, 우리 애기가 아침 잘 먹을까? 그냥 4,200원 날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80% 아이들이 아침 안 먹는데요. 그 다음 세탁, 오전 점호, 학교 수업 4시 40분, 그 다음에 자율학습, 그 다음에 오후 10시 점호, 그 다음에 점호 후 소동 전까지 자유롭게 공부, 기자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시까지 공부, 그리고 12시에 자기 숙소로 들어와서 불 끄고 자야 돼요. 자, 의대를 가기 위해 상상고를 보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지역인재 전형. 전북, 전남 모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플러스 알파 혜택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의 다양한 학종 준비 프로그램.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투과정뿐만 아니라 고급과정, 심화과정에 실험 과정까지 집어넣어서 이 친구의 전공 적합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다양한 학종 준비 프로그램. 수능과 연계되는 내신. 무슨 얘기냐? 일반고는 내신형 문제가 나오죠. 내신형 쪼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상상고는 수능형으로 내신 문제가 출제되어진다. 그래서 학교에 내신 준비 철저하면 수능 준비가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다 같이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 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고를 가면 얘도 놀고 있고 얘도 놀고 있고 얘는 자고 있어요. 보통 35명, 학교에 한 반에 35명이라고 봤을 때 공부하는 애기들이 한 10명, 많으면 15명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든지 떠들든지 딴 생각하든지. 근데 상상고는 안 그렇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얘도 공부하고 있고 나도 공부하고 있고 얘 은조도 공부하고 있고 얘도 공부하고 있어. 얘는 공부하고 있어요. 30명 중에 한 반에 정원 30명 정도씩 되는데 30명 중에 공부 안 하는 애가 10명 미만이래요.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다 목표 자체가 뭐야? 의사예요. 목표 자체가.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이 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사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주고받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열심히 공부들 하더라. 그리고 학교 생활도 너무 재밌어. 자기네들끼리 기숙사 생활도 너무너무 재밌고. 360명 애들 이제 3개 학년이니까 1000명이 넘잖아요. 가서 다 물어보시면 애들 다 얼굴 표정들 되게 밝고요. 성적과 무관하게. 성적 좋은 친구도 얼굴 밝고요. 성적 안 좋은 친구도 얼굴 밝아요. 학교 생활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리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상상고에서 5등급 나왔어. 내신 5등급. 어디 갈까요? 대학을. 상상고에서 내신 5등급 나왔을 때 어느 대학을 갈까요? 의대 빼고. 일반 대학을 봤을 때 얘네들의 머릿속에는 서연고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서성한이죠.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학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못 가도 서성한은 간다. 5등급이 나와도. 내신 5등급이 나왔을 때 얘네들의 모의고사 성적은요. 1, 1, 1, 2 정도예요. 아주 안 좋은 게 1, 1, 2, 2 정도예요. 그런 애들이 일반고로 가면 전교권 아이들이 성적일 텐데 상상고에서는 5등급인 거예요. 내신. 상상고를 가기만 하면 의대를 가는 건 아니지만 상상고를 가면 의대를 갈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왜 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상상고를 왜 가요? 의사가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상고를 간다. 전교생이 60%, 70%가 의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요, 1학년 들어와서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 의대만 가면 돼요. 어머님들도 요즘 어머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의대만 가면 돼요. 왜냐? 의대 가기 워낙에 힘든 걸 아시니까 의대만 가면 돼요. 그래서 야 기왕이면 뭐 좋은 대학 가야지라고 학생한테 얘기했더니 굳이 좋은 대학 안 가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할아버지 건물에 아빠가 의사를 하고 계셔서 저는 그냥 의사 면허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좀 재수 없다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빌딩에 아빠가 의사. 그래서 저도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네. 그만큼 의사 하려고 하는 부모님 의사인 경우 많고 의사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실적도 또한 마찬가지로 보여주잖아요. 많이 간다. 자, 저희 학원입니다. 전주에 있는 저희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 수업 듣는 친구들은 독서실 무료로 이용하게 해서 새벽에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시고 그다음에 의대만 3월부터 6월까지 시간표입니다. 거기 생명 수업에 제가 시간을 잘못 넣어놨는데 생명은 10시부터 1시입니다. 시간표에서 10시부터 1시. 생명이 10시부터 1시. 그 다음에 2시부터, 토요일날 2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소서 면접반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써놓는다는 게 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물리가 좀 같이 합류해서 물리 공부도 좀 같이 시킬까 합니다. 솔직히 물리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학교 내신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것도 애기들 물리를 또 워낙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물화생 셋 다 너무 힘들대요 사실은. 네, 많이 어려운가 봐요.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자 목동학원하고 저희 예섬학원하고 목동학원 예섬학원이 아니고 예섬학원하고 상산브레인학원하고 둘이 콜라보로 목동에서 상산고를 가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머님들 애기들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오늘 이 설명회 자리를 열었습니다. 학교별로 어떻게 내신이 정말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되어지는 얘기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미리 준비를 좀 시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면 결국 나중에 11월 달에 가서 원서 쓸 때 상산고를 안 가고 튼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뭐 양정고를 가든 뭐 어디 고등학교를 가든 뒤처지지 않을 실력을 만들어 놓겠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가 나 엄마 그래도 난 상산고 꼭 갈 거야. 그럼 상산고 가서 잘 버틸 수 있게끔. 엄마 상산고 좀 너무 멀기도 하고 엄마랑 떨어져 있기 싫어. 나 그냥 엄마 옆에 있을래. 그래 알았어. 그래도 돼. 그래도 목동 쪽에서도 전교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어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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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학원을 우리 애기들이 다닐 때 2시간씩 2번 또는 뭐 3시간씩 2번 이렇게 다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네가 해와라. 네가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르쳐 주는 거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될 게 많은 거지. 영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단어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문법 가르쳐 주면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많이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단어는 목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에서 단어는 모든 것이에요. 철저하게 단어 관리할 거예요.
솔직히 하루 3시간이 그냥 다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단어를 무조건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시 보기 해야 되고 이 무슨 뜻인가요? 모르는 어머님들은 안 계실 텐데 애기들도 그렇고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으면 학교예요. 또 무슨 뜻이야?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school of fish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 돼요? 학교밖에 모르면 물고기 학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school of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거로 school이라고 하는 단어에 물이, 때, 뭐 학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물이, 때라는 의미를 모르면 이 친구는 물고기 학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의어가 나오면 꼭 네가 모르는 의미를 반드시 외워라. 그렇게 강조를 해요. 텀이라는 단어도 많이들 들어보셨을걸요, 텀?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용어라는 의미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요거 끝이야, 또 애들은. 또 무슨 뜻이 있는데, 그럼 또 대답을 못해요. 조건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이거로 나올지, 이거로 나올지, 이거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맨날 이것만 외우고, 나 이 단어 알아! 그리고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단어 시험 볼 때, 단어장에 이 3가지가 다 이렇게 있어요. 자, 단어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건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비슷한 의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컴마를 찍어 놓은 건 다른 의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거를 다 써야만 맞는 거예요. 저는 단어 시험 볼 때. 이거 하나만 썼어? 그럼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공부를 시켜야, 그래야 진정한 영어 실력이 늘죠. 근데 보통 그냥 하나의 의미만 알고 나 이 단어 알아. 그 넘어가다 보니 해석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이 산으로 갔어. 그랬을 때 또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들은 밑에 선택지에다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잖아요. 해석을 산으로 갔을 때 답지에다가 그 산에 해당하는 답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애기들은 내가 해석한 게 맞네? 그럼 엉뚱한 답을 찍어 놓고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단어하고 문법에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예요. 독해는요. 연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리딩 스킬스라고 해서 빈칸이 어디 있을 때는 어디 문장을 봐라. 그리고 뭐 주제 제목 요지 문제는 어디 문장을 봐라. 접속사 연결사의 무엇에 따라서 앞에 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뒤에 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이런 걸 가르쳤었는데 요즘은 모의고사 지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연결사에 의해서 주제 제목 요지가 결정되어지게끔 만들어지지 않고 중괄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를 만드는 경우 아니면 포괄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를 만드는 경우 포괄적으로 빈칸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단순한 기술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정확한 직독직해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어가 준비가 되면 문법이 준비가 되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독해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독해가 안 된다. 그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예요? 국어의 문제예요. 국어 못하는 애기가 영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국어 못하는 애기가 수학 잘할 수 없어요. 우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저는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 때에는 국어가 암기 과목이었고 94년도부터는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수능 세대시잖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어머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단어 공부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적 과정은 안 깔은 이유가 뭐냐면 수원2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적 들어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시 백해야 돼. 특히 수투 과정으로 다시 백해야 돼.
수원과 미적은 거의 관계가 없지만 수투와 미적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적을 나가도 아기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수투로 백을 해야 될 거라면 수원 수투를 최소한 다시 한번 심화 과정으로 돌려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적으로 가자. 그게 저희의 주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름방학에 미적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또 미적을 한 바퀴 더 돌릴 겁니다. 수원2 같이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수상하 내신 대비 과정으로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단과 형태로 필요한 과목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당 25만 원씩 수강료도. 네. 내 뒤에 들어와도 저희가 개강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머님. 어, 선생님들의 관리요. 크게 문제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막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뭐 이렇진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뭐 상상고에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풀어지는 상황들은 다들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꼭 상상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기숙형 학교에서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어지다가 이제 기숙사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널브러지고 편안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뭔가를 군대처럼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숙사에선 벌점 제도가 또 있어서 신발 잘못 놔도 벌점 1점. 그래서 벌점 10점 되면 기숙사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주중에는 절대 못 나오고요. 이제 못 나오게 됐고 주말에도 요번에 어저께 새로 문자 받았는데 안 내보내겠다고 주말에도 1시간만 딱 외출시키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주도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공부하고 있고 얘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탭이든 노트북이든 다 갖고 들어오게 하고요. 핸드폰 사용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요. 좀 그런 쪽은 되게 많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실시간 그 뭐지 그 동영상 듣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어. 학교가 좀 전반적으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중에 못 나오고 주말에도 안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중간고사 이후에나 좀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 근데 여전히 상상고는 좀 우수한 자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지네들끼리 또 으쌰으쌰해서 공부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지네들끼리도 막 풀어져요. 막 소고기 막 돼지고기 파티도 하러 다니고 보면은 그 학교에서 차 타고 택시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신시가지라고 있어요. 신시가지. 네. 거기는 홍대 같아요, 홍대.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애기들이 뭉쳐서 노는 곳인데, 비전대 이런 쪽 애기들이 와서 노는 곳인데, 엄청난 번화가고, 우리 상상고 애기들도 주말에 휴가 받아가지고, 시간 받아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뭐, 닭도리탕도 먹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먹고, 거기서 실컷 뭐 이것저것 홍대 분위기 즐기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러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떨어뜨려 놓으면서 걱정도 많이 되시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걱정에 상산타운에 집어넣어서 내려오시는 어머님들도 꽤 많이 계시고 장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3주 정도 또는 4주 정도 애기들 케어할 수 있는 장점, 그다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전북대학교 늘 수 있는 장점. 전북대는 교과 전형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정시예요. 전북대는 전북대의 지역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이에요. 수시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버려야 되고 전북대에서는 뭘 보고 학생부 종합이 아닌 정시의 지역인재를 보고 27명 뽑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상상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시에서 27명 지역인재 전형. 그러면 전북 지역에 있는 애기들 중에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얘네들이 수능 최저 못 맞춰요. 그 수능 점수 못 나와요. 수능 점수 못 나와요. 그럼 결국은 상상고에게 전북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은 정시로서 상상고 애기들을 뽑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유리합니다. 네, 의대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의대의 레벨을 따진다, 메이저급을 따지겠다, 그러면 휘문고를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의대 무척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상상고보다 레벨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대학의 레벨이. 의대만 놓고 따진다 그러면 상상고가 훨씬 유리하다. 지역인재 전형의 그 카드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카드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벌써 3시간이 후딱 넘어갔네요. 네, 이쯤 되면 애들은 막 반항하고 난리 나는데 빨리 끝내라고.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따로 전화 올려서 저희가 수강의 상황에 관한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직히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3월 7일 날 개강하려고 하니까 네, 오늘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주말 지나서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